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지혜 달팽이 지달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의 지혜를 한 뼘 더 키워줄 손자병법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손자병법은 모두 13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편, 바로 용간에 대해 이야기 나눌 거예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용간이라는 편은 현대 사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답니다. 용간은 바로 간첩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왠지 흥미진진하게 들리지 않나요? 과거의 전쟁에서 간첩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지달과 함께 손자병법 용간 편이 깊은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손자는 전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바로 정보전이라고요. 그는 전쟁은 정보에서 승패가 결정된다고 단언했습니다. 누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는 것이죠. 간첩은 바로 이 정보전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전쟁터의 눈과 귀, 그리고 생각하는 두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적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분석해 아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간첩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절대로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까지 역설했습니다. 간첩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곧 승리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투자와 같다는 말이죠.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 아닌가요? 정보를 먼저 아는 자만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 명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증명되어 온 불변의 진리입니다. 손자는 이 중요한 간첩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유형마다 특성과 활용법이 달라서 더욱 흥미롭고 전략적 가치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적국의 일반 백성을 매수하거나 포섭하여 정보를 얻는 간첩을 말해요. 여기서 이는 인접할 인, 향할 향자를 쓰기도 해서 향간이라고도 불립니다. 적국의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얻는 정보는 때로는 가장 사실적이고 가감없는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 삶의 방식, 분위기 속에서 적의 동향과 전반적인 상황, 민심의 향방까지도 읽어낼 수 있으니까요. 사소해 보이는 정보들이 모여 큰 그림을 완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적국 백성들은 외부인의 경계를 덜 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접근하여 깊은 정보를 얻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 간첩 유형은 내간입니다. 내간은 적국의 관리나 간부 등 핵심적인 인물을 포섭하여 정보를 얻는 간첩이에요. 이들은 적국의 가장 중요한 기밀 정보와 핵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이나 군사적인 기밀 사항 혹은 경제적 약점 같은 고급 정보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이들을 포섭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도의 심리전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지만 성공한다면 그 어떤 정보보다도 큰 가치를 지닌 결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의 내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창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유형은 반간입니다. 반간은 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간첩을 역이용하는 방식이에요. 적의 간첩을 알아내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거나 혹은 이중 스파이로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 편으로 활용하여 적을 혼란시키는 데 사용하는 거죠. 손자는 5가지 간첩 중에서 이 반간을 가장 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적의 간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적의 정보망을 교란시키고 아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며 적의 지휘 체계에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도의 심리전이자 정보전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간첩을 활용해 역으로 적을 속이는 것은 지략의 정점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 간첩은 사간입니다. 사간은 우리 편 간첩에게 의도적으로 잘못되거나 위장된 정보를 알려준 뒤 그 간첩이 적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이 간첩은 비록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희생을 통해 적은 그 간첩이 가져온 거짓 정보를 사실로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 아군은 전략적 이득을 얻는 것이죠. 정말 비극적이고도 잔인한 방법이지만 그만큼 전쟁의 냉혹함과 승리를 위한 처절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임무이니만큼 간첩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투철한 애국심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심이 요구되었을 겁니다. 생명을 바쳐 아군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비극적인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유형은 생간입니다. 생간은 적진에 잠입하여 정보를 수집한 후 무사히 살아 돌아오는 간첩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살아서 돌아오는 간첩인 거죠.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 정보를 빼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 모든 위험한 과정을 거쳐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생간은 그 어떤 간첩보다도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생존력을 겸비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활약은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을 거예요. 살아 돌아옴으로써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적의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간첩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이러한 간첩들을 활용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간첩 운용은 반드시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간첩의 존재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순간 그 효력은 상실될 뿐만 아니라 간첩 자신은 물론 아군 전체에게도 큰 위험과 혼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죠. 정보의 보안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혜로운 군주와 장수만이 간첩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첩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능력과 헌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가져온 방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군주의 지혜 없이는 간첩의 가치도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간첩을 사용하려면 단순히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스러운 지혜, 즉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예지력을 갖춰야 하며 더불어 이내, 즉 사람을 다루는 인자함과 덕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묘한 기술, 즉 복잡한 상황을 읽고 정교한 전략을 짜는 섬세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간첩은 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신뢰를 쌓으며 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낼 줄 알아야만 진정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손자는 꿰뚫어 본 것이죠. 인의와 지혜, 기술의 조화가 간첩 활용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첩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아무리 중요해도 절대로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보는 생명과 같으며 정보의 유출은 곧 치명적인 패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 용간 편의 지혜는 비단 고대 전쟁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그 의미는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하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국가정보기관의 첩보 활동은 용간 편의 지혜가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일 겁니다. 적국의 동향 파악, 위험 요소 분석, 그리고 국제 정세 예측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모든 정보 활동에 손자의 지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사의 제품 개발 동향, 마케팅 전략, 고객 반응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경쟁 분석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들은 모두 용간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용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적의 사이버 공격을 예측하고 방어하는 데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취약점 분석, 위협 정보 공유, 선제적 방어 전략 수립 등 모든 과정이 정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결국 먼저 정보를 아는 자가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손자의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경쟁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이러한 정보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곧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 용간 편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는 늘 현대 사회의 법적,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과거의 냉혹하고 생사가 오가는 전쟁 상황과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획득 과정에서 지켜야 할 많은 원칙과 규범, 그리고 인권 보호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혜롭게 정보를 활용하되 그 과정이 정당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리적이지 않은 정보 획득은 오히려 더 큰 문제와 비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용간의 지혜를 유연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가까운 사람의 진짜 의도나 숨겨진 감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손자는 간첩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나올 수도 있으므로 항상 주변 인물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관계를 신중하고 현명하게 이끌어가는 깊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자병법 용간편은 이처럼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고 다층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비단 군사 전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비즈니스 세계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지혜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활용하며 늘 깨어있는 자세로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정보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셨나요?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강력하고 귀중한 도구입니다. 손자병법 용간 편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찾아내고 그것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깊은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정보를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지혜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 지혜 달팽이 지달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